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철도 하나가 도시의 경계를 허물고 환경정책 하나가 지역사회를 뒤흔듭니다. 문화와 관광, 먹거리 산업까지 변화의 흐름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말 뉴스에서는 지금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변화의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자주 오가시는 분들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인천에서는 대규모 철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KTX부터 GTX, 그리고 서울 7호선 연장선까지 진행 중입니다. 철도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단절됐던 생활권이 이어지고 시민들의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GTX B노선.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2031년 GTX가 개통하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 구간에는 추가 정거장이 생깁니다. 인천시는 얼마 전 경제성을 확보했다며 청학역 추가 정거장 신설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청학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예타에 대한 타당성이 인증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민자 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인 인천발 KTX.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로 연결됩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인천발 KTX 개통이 되면은 바로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는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한두 시간대에 도달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어뢰진 인천이 실현되는 그런 교통시대를 봅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도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7호선 종점인 성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총 10.7km로 모두 8개 역이 생깁니다. 먼저 6개 역이 2027년 하반기에 개통하고 추가된 스타필드역 등 2개 역은 2029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망 구축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 순환 3호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철도가 연결되며 도시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지만 도시가 커질수록 감당해야 할 문제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는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유휴부지에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단 지역 주민들 반대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요.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송병억 수도권 매립지 사장에게 전반적인 공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직매립 금지 이후에 총량이 줄어들면서 반입 수수료가 줄어들어서 생긴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매립지 공사 존폐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 사장의 답변은 공사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휴부지에 광역 소각장 설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입지 선정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밀 입장이 한 118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경기 인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을 입지 선정을 못하니까 그쪽에다가 광역 소각장을 해가지고 상계에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 사장의 발언에 기후부 소관부서는 다급하게 수습합니다. 매립지공사에서 보고드렸던 사멜 입장에 대한 태양광 발전 이용이라든가 그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광역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시기를 두고 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직매립 금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져나온 3개 시도 광역 소각장 추진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입장문을 내고 시와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며 인천시의 방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발언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검단 지역 주민들은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송 사장이 주민과의 소통도 없이 공사 수익만을 위한 발언을 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조직의 존립과 재정 유지에만 관심을 두는 SL공사의 행태는 전형적인 기관 이기주의입니다. 송병욱 사장은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송 사장은 공식 검토 사항은 아니고 수익 창출 방안 차원에서의 제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향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도시의 정책 하나가 지역사회를 흔들듯 대규모 행사는 도시의 경제 풍경을 단숨에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룹 BTS의 월드 투어가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대규모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면서 숙박 요금 급등과 바가지 요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들고 나온 대응책, 실효성이 있을지 김석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에서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 BTS의 월드 투어.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벌써부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최 예정일 숙박 요금을 10배에서 20배 올리는 이른바 기습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부산시는 바가지 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활용키로 했습니다. 관광객이 QR 코드를 스캔해 신고하면 각 구군 합동 점검반이 현장 단속에 나서는 겁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4년 전 BTS 공연 때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415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요금 표시제 위반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숙박요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요금 표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주가 요금을 과도하게 올려도 이를 고지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을 이렇게 상한선을 둔다든지 가격의 금액적인 부분을 이렇게 제재하는 법령이 있었으면은 조금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사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는 구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예약가와 현장 요금이 불일치하는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 업소는 행정지도와 계도 조치하고 호텔 등급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부당 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관광이 도시의 얼굴이라면 문화는 도시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세종시가 한글을 내세운 새로운 문화 실험에 나섰습니다. 세계 유일의 한글 미술관은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글 문화단지 조성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후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조치원읍 일원에서 열린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레. 한글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고 40여일간 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며 한글이 지닌 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세종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글 미술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한글을 활용한 미술과 디자인,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위치는 이곳 세종중앙공원 안에 있는 기존 공원관리사업소 건물 3개동과 외부 광장을 활용해 조성됩니다. 세종시는 시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와 리모델링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선도할 2027년 한글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세종중앙공원 내에 가칭 세종 한글 미술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글 비엔날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한글의 세계화, 산업화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천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입지와 사업 규모 등이 판가름나게 됩니다. 장소적인 측면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적 효과가 이룰 수 있는 공간에 이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저 시하고 행복청이 같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이제 시작되는 만큼 아마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한글미술관을 시작으로 문화단지 조성까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한글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문화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든다면 먹거리는 지역 경제의 뿌리입니다. 쌀 소비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현장을 만나보시죠.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놓인 베이글과 치아바타, 그리고 시원한 식혜까지 모두 우리 쌀, 그중에서도 이천쌀을 주 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매장에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탓에 진열대가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글루텐 성분이 없다는 점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판로를 넓히며 생산 물량을 맞추기 바쁜 상황입니다. 쌀가루로 물론 만든 것도 있지만 쌀크림빵은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크림 안에 쌀알이 들어와 있어서 리조 아이스크림처럼 쫀득쫀득하고 이제 크림이 맛있게 되어 있는 게 좀 비결입니다. 쌀가루를 활용해 핫도그와 떡볶이를 생산하는 또 다른 기업입니다. 이곳 제품들은 초등학교 급식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반 쌀보다 원가 부담이 2배 이상 높은 이천 햅쌀을 고집하고 있지만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음식이 식어도 수분을 유지하는 햅쌀의 특성을 파고든 전략이 적중한 겁니다. 품질이 보장된다면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는 선택한다는 프리미엄 전략이 쌀 가공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딱해지지 않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천 쌀의 어떤 그런 특징이거든요. 가장 비싼 이천 쌀을 갖다가 이용해서 좀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까지 저희는 다 100% 국내산으로. 쌀 주산지인 인천시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가공식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쌀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농업 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금유표 이천쌀의 품질 관리와 해외 시장 개척.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디저트와 간편식 등 미래 식품으로 변신하고 있는 우리 쌀. 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이천의 도전이 침체된 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인천에서는 시민들의 물품 기증을 통해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이얼 전화기부터 기계식 계산기까지 20세기 생활 문화의 단면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970년대 금성사에서 나온 흑백 브라운관 텔레비전. 수납장은 물론 화면을 보호하는 미닫이 문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990년대 PC통신 전용 단말기. 개인 PC가 보급되기 전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수 용품이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산 축음기부터 1950년대 진공관 라디오까지 20세기 볼거리들이 넘칩니다. 인천 중구문화재단이 기증유물 특별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중구 구민인 고일상 씨에게 123점을 받아 그 가운데 20점을 전시했습니다. 주민에게 기증받아 전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구 구민이 기증하신 기증 유무를 바탕으로 중구의 이제 근현대 생활상을 조명하고 나아가 기증의 공유와 의미를 환기시키는 취지로 전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인천 중구 생활사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과 소비 흐름 속에서도 계절이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지역의 명소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겨울철 명소인 대구 비슬산 얼음동산이 최근 강추위로 절정을 맞았는데요. 올해는 얼음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슬산 계곡을 따라 형성된 얼음동산. 100여 미터에 걸친 거대한 빙벽이 이번 주 들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만 사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얼음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그 어느 해보다 아름다운 빙지를 뽐내고 있습니다. 얼음층도 겹겹이 형성돼 있다 보니 그 웅장함이 예전 못지 않습니다. 지난해 강추위가 이어진 탓에 많이 볼 수 없었던 고드름이 올해는 곳곳에서 관찰됩니다. 마치 동굴 천장에서 지하수가 흘러내리며 굳어지듯 비슬산의 고드름도 날이 갈수록 점점 아래로 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없었던 이렇게 넓고 멋진 얼음을 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되게 신기하고 고드름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저희가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고 되게 광활하고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비슬산 얼음동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겨울 명소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계곡에 인위적으로 뿌린 물이 얼어 빙벽을 형성합니다. 해가 일찍 넘어가는 지리적인 특성에 차가운 골바람이 만나 해마다 거대한 빙벽을 만들어냅니다. 밤에는 화려한 경관 조명으로 옷을 갈아입고 감성적인 분위기도 연출합니다. 비슬산 얼음동산은 매일 밤 10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길에서 현금 260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각박해졌다는 말이 익숙한 요즘 새벽거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원으로 일하는 황은철 씨는 현금이 든 가방을 발견하자 망설임 없이 경찰서로 향했는데요. 260만 원보다 더 값진 선택, 박철우 기자가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던 새벽 시간. 환경관리원 황은철 씨 눈에 가방 하나가 들어옵니다. 학교 인근 도로에 놓인 가방 안에는 현금 26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하지만 황 씨는 가방을 들고 인근 파출소로 향합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청소하는 중간에 가방이 떨어져 있길래 학교 앞에다 보니까 학생 가방인 줄 알고 고등학생 가방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아이패드나 지갑이랑 돈 봉투랑 옷가지랑 이런 게 있길래 이거는 분실물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습득을 해가지고 지구대에 갖다 주게 됐습니다. 가방 주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 유학생. 분실한 돈은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이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가방은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살해금을 건네려 했지만 황 씨는 정중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시민의 귀감이 되는 행동이라며 황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분실물 습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줘야 되는 당연한 일인데 미국 가지고 지금 인터뷰도 하고 표창장도 받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고 좋긴 좋은데 좀 어리둥절합니다.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황은철 씨. 그가 쓸고 닦은 건 거리만이 아닙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선행과 양심도 함께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260만 원보다 더 값진 선택을 한 황은철 씨의 양심. 각박해져가는 요즘 작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도시는 철도로 연결되고 정책과 산업,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결국 사람의 선택이겠죠. 어떤 도시를 만들지, 어떤 기준을 지킬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지. 이번 주말 뉴스가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